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곁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딘가 부족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문득 쓸쓸해지는 밤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작았던 걸까요? 어쩌면 나는 너무 큰 사랑만 기다리느라 이미 내 앞에 와 있던 따뜻함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괜찮은 사람들이 더 오래 혼자일까요? 모자라서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눈이 너무 높아서라고, 혼자가 편해져서라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부족해서라고. 세상은 사랑으로 넘쳐나는데 왜 내 잠만 비어 있을까요? 오늘 밤 그 질문 앞에 잠깐 머물러 봐요. 돌 하나를 던져도 소리가 올라오기까지 몇 초가 걸리잖아요. 얕은 우물은 바로 첨벙 소리가 나지만 깊은 우물은 한참 뒤에야 소리가 들려요. 그 침묵의 시간을 사람들은 종종 반응이 없다고 오해해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사랑은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기적이라기보다 각자의 결핍과 본능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런 신화를 들려줍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과 달랐대요. 팔다리가 넷, 얼굴이 둘, 등을 맞대고 붙은 둥근 모양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셌던지 두 발로 서는 게 아니라 8개의 팔다리로 마치 바퀴처럼 굴러다녔대요. 그 힘을 믿고 인간이 신들에게 도전하자 제우스는 고민에 빠져요. 완전히 없애버리자니 인간이 바치는 제사와 경배가 아까웠고 그냥 두자니 위험했죠. 그래서 제우스는 인간을 정확히 반으로 갈랐어요. 마치 달걀을 머리카락으로 가르듯이요. 그렇게 반으로 잘린 인간은 힘이 절반으로 줄었고 신을 향한 오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잘려나간 반쪽을 그리워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은 채 굶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다 못한 제우스는 이번엔 아폴론을 시켜 갈라진 자리에 피부를 잡아당겨 배꼽 자리에 묶어놓게 해요. 그게 지금 우리 몸에 남은 배꼽이라는 거죠. 한때 완전했던 존재였다는 몸에 새겨진 흔적. 그날 이후 인간은 잃어버린 절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아리스토파네스는 말합니다. 근데 이미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밥을 차려 먹고 텅 빈 저녁을 견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제 손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사랑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삶이 이미 단단하니까요. 그런데 이 단단함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도 설명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해요.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고 추워서 다가가면 또 찔리고 그렇게 수없이 찔리고 멀어지기를 반복한 끝에야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괜찮은 사람이 오래 혼자인 이유 여기 있어요. 그 사람도 한때는 급하게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한테나 다가가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혼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혼자 나가 영화를 보는 그 마음이 이미 어떤 결핍도 채워달라고 조르지 않아요. 누가 옆에 없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늦어요. 만남이. 이게 결핍이 아니에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 상처를 지나온 사람이 갖게 된 깊이예요. 세상엔 인스턴트 같은 사랑이 넘쳐나요. 빠르고 쉽고 가볍게 금방 변해요. 괜찮은 사람들은 사랑을 소비하지 않아요. 발효의 시간을 견디는 사랑을 원해요. 석 달 만에 눈 맞아 시작한 사랑은
석 달 만에 똑같이 식어요. 빠르게 시작된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보다 설렘을 먼저 소비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래 지켜보다 시작한 사랑은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이미 많은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와인이 하루 만에 깊어지지 않듯 사람 사이의 믿음도 시간을 지나야 제 맛을 냅니다. 우리는 남의 집 편집본만 보고 내 삶의 원본과 비교해요. 근데 그 멋져 보이는 옆집도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문제로 10중 8구 싸우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 지독함을 기꺼이 견뎌줄 결이 비슷한 모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시인 릴케는 한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의 본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이 만나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고 경계를 지우고 하나가 되는 것, 외로움을 없애버리는 것. 그런데 릴케는 정반대로 말해요. 진짜 사랑은 두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라고. 상대의 고독 안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의 문 앞에 서서 지켜주는 사람. 좋은 결혼이란 서로를 상대방의 고독의 수호자로 임명하는 것이다. 릴케는 또 다른 편지에서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 이미 저장되고 있는 사랑이 있다고 믿으라고요. 당신을 위해 유산처럼 간직되고 있는 사랑을 믿으라. 그 사랑 안엔 이미 충분한 힘과 축복이 담겨 있어서 아무리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국 그 사랑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요. 아무 사랑이나 담지 않는다는 건 외로움을 없애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내 고독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봐줄 사람.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사랑을 묵묵히 기다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긴 기다림의 실제 얼굴을 우리는 영화 한 편에서 봅니다. 제시는 셀린에게 제안합니다. 10년, 20년 뒤에 결혼 생활에 지쳤을 때 그날 기차에서 만난 남자와 내렸다면 어땠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비엔나에서 내려요. 내일 아침까지 같이 걸어요. 해질녘 비엔나의 낯선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철학과 인생, 두려움과 욕망을 밤새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밤에는 입맞춤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뜨거운 장면보다 밤이 다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던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한 겹씩 벗겨내듯 열어 보이는 시간만이 흐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오래 기다려주듯 이야기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9년 뒤 다시 파리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이 9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년이라는 긴 침묵을 견디고도 여전히 서로의 내면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여자와 그 남자. 두 사람은 9년 동안 서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선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자신을 가장 깊이 바라봐준 사람의 기억만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지 않았고 쉽게 닳지 않았으며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번째 겨울을 혼자 나고 있나요? 그 시간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괜찮은 사람들이 오래 혼자인 이유,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깊은 우물일수록 소리가 올라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법이니까요. 몇 번이고 찔려보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아무 사랑에게나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깊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그 사랑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우물도 두레박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사랑도 어쩌면 당신처럼 깊어서 아직 소리가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글은 어느 쓸쓸했던 밤 홀로 텅 빈 잔을 들여다보던 저에게 건네고 싶었던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